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김병로 교장 선생님하고 동창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영주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서울서 나왔어요. 그리고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어요. 특이하게 저 해전방에서 지휘장까지 좀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당시 80년대 30대 그룹인 벽상 그룹에서 교육도 하고 해장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고향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영주에 내려와서 건강제하도 하고 엔젤리너스 커피도 하고 있는데 저희 주업은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좀 엉뚱한 걸 하고 있죠. 그러면서 취미로 이제 콜렉터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콜렉터로서 작업하고 있는 지금 공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좀 많은데 좀 움직이면서 해도 될까요? 네. 가시죠. 공간 설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원체 다양해서 제가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쓰던 선글라스도 모아본 적이 있고요. 또 해외에 자주 나가는데 해외에 가다 보니까 저 술, 담배를 하지 않지만 술병이 하도 이뻐서 술을 모으게 된 계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도 모았고, 그리고 어느 선생님께서 저에게 자기가 본인께서 수집했던 이렇게 담배, 옛날 담배도 모아서 저한테 줘서 제가 귀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가장 아꼈던 건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이제는 사진을 못 찍다 보니까 우연찮게 카메라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카메라를 한 500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인 라이카도 한 30여 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 1000대밖에 없는 그런 카메라들입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다 이것은 지금 쓰는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우주를 가서 찍은 카메라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찍었던 카메라예요. 그 같은 기종입니다. 이 카메라가 아니고 이 기종이 지구를 찍었던 겁니다. 여기는 필름 카메라고요. 이쪽은 요새 여러분들 많이 쓰셔봤을 거예요. 디지털 디카.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영상 카메라도 있습니다. 오래된 거는 1920년대 일본의 주주총에 필름이 들어간 영상기도 있고요. 백일 연구를 넣어서 손으로 직접 돌렸던 1910년대 그런 영상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준 건 값이 없지만은 제가 모아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다 쓴 배럴이지만 배럴이도 모아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전시하면은 뭐 하나의 재료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배럴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아울러 전 이제 골프도 좀 치는데 골프공 종류가 하도 많아서 골프공도 좀 모아봤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저걸 어디다 모을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계란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할 때 생각을 조금만 좀 하시면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집에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썼던, 여러분들 뭐 많이 보이시죠? 이게 닌텐도인가요? 뭐 하여튼 게임기. 예, 게임기들 닌텐도부터 쓰던 뭐 게임팩 이런 거
뭐 더 많은데 하여튼 뭐 과거에 왜 버렸는지 모르지만 안 버리고 남은 것들은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좌측 부분, 제 손에서 보시는 부분, 저 부분이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아끼고 하는 수집품이에요. 지폐입니다. 화폐. 전 세계 한 180여 국의 지폐하고 동전까지 합쳐서 한 7,000여 정도 됩니다. 종류만. 그런 종류를 모으고 있고요. 이쪽에 좀 지저분하지만 이쪽에 있는 거는 우표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우표들을 쭉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간단하게 보면 이 특이한 주화도 좀 있고요.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많은 물건들을 수집하셨는데 처음에 수집하게 된 계기라든가 선생님의 역사를 한번 재밌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집품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집안의 내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 선친께서 굉장히 집안에 있는 걸 아끼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습성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희 식구들이 뭐든지 하나씩 무슨 모으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누님들은 뭐 해외에 나가면 이쁜 수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들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하셨고요. 저희 형님들은 한 분께서는 신문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7개 일간지를 다 모으셨는데 한 50여 년 모았을 거예요. 일간 스포츠 창간호부터 그 신문들을 모아서 지금 이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로 계시는 형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우표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창 시절에는 카페에 가면 성냥갑을 줬어요. 그래서 성냥갑을 모으기도 하고 영화나 연극을 보면 팜프렛도 모으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카메라 수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화폐나 주화에 관한 수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주화에 관한 얽힌 역사 이야기나 뭐 재밌는 일화나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사실 이 강의 요청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모아보니까 나중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굉장히 좋은 취미도 하나 되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경제성도 괜찮아서 이런 거를 저희가 권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돈이 왜 어떤 게 있나를 좀 알고 싶을 텐데 최고가 돈부터 제가 한번 설명도 드리고 문의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돈은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사진이 찍힐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794년도 미국에서 나온 1달러짜리 은하예요. 근데 93억 원에 팔렸어요. 이야. 대단하죠? 네. 네. 93억 원이면 두 번째로 있는 금화는 이 역사 공부도 되는데 85억 원짜리 금화가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저는 연도가 달라요. 요거는 1933년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걸 보여드릴까요? 금으로 만든 돈을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순금으로 8.3돈입니다. 31g. 그러니까 현재 금값으로 따지면 200여만 원 됩니다. 근데 요 돈이 85억 원에 팔렸습니다. 85억 원? 네. 원래 가치는 얼마짜리죠? 20달러입니다. 20달러? 예, 미국이 그러니까 아무리 금값이 200만 원이라도 뭐 1,600불, 1,700불에도 쓸 수 있는 돈은 20불이에요. 20불 가치밖에 없어요. 1933년도인데
그때 당시는 금본위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전 세계 나라가 돈을 발행을 하면 그만큼 금을 중앙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경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보유한 금보다 현금을 너무 많이 발행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1933년도에 그 금을 다 회수를 했어요. 그게 한계가 남아가지고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소장을 하다가 소송을 해서 85억 원에 박물관에서 사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그럼 영국은 얼마냐면 영국은 8억 2천만 원짜리 금화도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거 돈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금은 돈은 얼마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좀 작고 좀 역사적으로 깊었다 한들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찍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요 돈은 우리나라 5원짜리 금화예요. 일본 대한제국 시절에 나왔던 금화인데 2011년도에 2억 4,2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때 금화가 있는 서류는 처음 들어보죠? 5원, 10원, 20원짜리 세 가지 금화가 있었어요. 저도 이건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현재 쓰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비싼 돈, 여러분들도 이거 한 장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도 못 구했는데 싱가포르에서 나와 있는 $10,000짜리 지폐예요. 현재 돈으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거 쓰는 돈이에요. 이게 900만 원짜리입니다. 야, 900만 원이면. 왜냐면 싱가포르 달러가 890원 정도 되니까 900만 원짜리 종이돈을 한 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 원 주고 적금을 하나 드느니 이 한 장을 갖고 있으면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와. 재밌죠? 네. 재밌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재미있는 역사인데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발행 못했던 돈이 있어요. 그런 돈 잘 모르시죠? 네.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혹시 이거 보이세요? 여기 왼쪽쯤에 박정희 대통령님 그렇죠.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인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도 4월 4일 날 이 돈을 발행하기로 사인을 하셨어요. 경제가 커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1,000원짜리를 쓰다가 10,000원짜리가 필요해서 사인을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발행 못했겠죠. 대통령이 사인도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돈에 보시면 뭐가 그려져 찍혀 있나요? 지금 불국사에 있는 석굴암이랑 네, 불국사가 있죠, 그죠? 네. 그럼 어디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제일 그렇죠. 기독교 단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발행을 못하고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드는 돈이 원래는 10,000원짜리 만들기로 했죠. 네. 근데 10,000원짜리를 73년도에 만들었어요. 73년도 6월 12일 날. 그리고 급하게 72년도 7월 1일 날 5,000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5,000원짜리 어때요? 인물이? 율곡 이 선생님이 이목구비가 약간 서양인과 네, 서양 많이 닮았네요. 비슷하죠? 네. 예, 맞아요. 서양에다가 우리나라 디자인 실력이 약하니까 서양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어요. 그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5,000원짜리는 2장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두 번째 나온 5,000원짜리예요. 인물이 한국 사람 같고 요거는 서양 사람 같죠? 네. 이런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퀴즈에도 나오는 건데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위에 있는 돈은 1950년도 이후에 발행된 돈 중에서 가장 비싼 돈이에요. 이게 새 돈이면 깨끗한 새 돈이면 3,3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요 돈도 한 6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53년도에 발행한 돈이고 요거는 56년도에 발행한 돈이에요. 근데 경제가 이제 6.25 전쟁이 나고 이제 경제를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0환짜리에서 500환짜리를 발행을 하려고 이 돈을 발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다르죠? 왼쪽에 인물이 있었는데 가운데 인물이 들어갔어요. 이게 최초예요. 최초고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왜 좌측에 있다가 왜 가운데로 옮겼을까요? 그 당시 저희 나라 역사적으로 좌판이 우판이에서 많이 다투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야, 내가 퀴즈 주려고 그랬는데 선물 많이 받았겠는데. 맞아요. 자, 50년대 6.25 전쟁이 나면서 이제 좌파, 우파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디자이너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으니까 이제 좌파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가운데 넣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이게 한 번밖에 없다 그랬죠? 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외국은 장지갑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지갑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지폐를 자꾸 접으니까 가운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접히니까 상처가 나잖아요. 네. 찢어지기도 하고 얼굴에 뭐 흠도 나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운데 들어간 게 없어요. 아빠 저 지폐를 한번 쭉 보시면 옛날 지폐라도 보시면 우리나라 지폐는 다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또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밌다 보니까 네. 계속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내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지폐는 백인의 퀴즈에서 퀴즈로 나오기도 했어요. 1962년도 위에 겁니다. 1962년도 5월 16일 날 발행돼서 1962년 6월 10일 날 없어진 딱 27일간만 사용되었던 최단명 지폐예요. 근데 이 얼굴 한번 보세요. 뭐 아는 분이에요? 얼굴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뭐 어머니와 아들의 아들 같죠? 느낌이 근데 나네요. 전혀 모르죠? 네. 우리나라 돈 지폐에는 다 유명한 건물이거나 유명한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모르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자상이라는 돈인데 5.16 혁명 1주기 기념으로 뭐 특별히 만들었다는 썰이 있는데 그 썰을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경수 여사와 박지만이를 모델로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사실이라도 발표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세계, 우리나라 거는 좀 재밌었는데 세계적인 돈도 재밌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짐바브웨의 1조 달러짜리 돈입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요? 네, 1조 달러. 공 씌워보세요. 공이 얼마나 많은지. 와. 이거는 짐바브웨 쿠데타를 일으킨 무가베 대통령이 이제 서방 사람들이 미우니까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 거다. 그러고 했는데 서방에서 경제를 다 끊어다 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피폐하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리아카에 지폐를 한 가마니를 싣고 와도 계란 한 개를 못 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가 전 세계 앞으로도 이런 돈은 안 나올 겁니다. 1조 달러짜리 돈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피지라는 섬나라 아세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아닌가요? 태평양의 오스트리아 옆에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2016년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7인제 럭비 대회를 참가를 했는데 여지껏 많은 올림픽에 피지가 참가를 했지만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어요. 그 기념으로 그 나라에서 7인제 럭비 선수들 그 기념으로 7달러짜리 지폐를 발행을 했어요.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 잘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기념 주화인가요? 지폐죠. 그럼 이것도 실제로 사용은 사용하면 7달러로 사용합니다. 아. 근데 7이라는 럭키 세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터키에 그 무스타파 대통령이 있어요. 터키를 지금 현재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그 한 일하러 그냥 재밌는 일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돈에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얼굴을 보고 싶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대통령 얼굴을 다 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얼굴도 못 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20리라, 50리라, 100리라가 있는데 얼굴 인물이 어때요? 금액이 큰 쪽에 가니까 전면으로 나와 있죠. 네, 점점 얼굴이 뚜렷하게 예, 보여요. 또 보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대통령을 보고 가난한 우리는 대통령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느냐 이런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더 있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필리핀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이 돈 500페소를 보내면서 필리핀하고 한국은 참 과거부터 우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봤더니 당시에 요 뒤에 혹시 보이시나요? 이 돈을 좀 꺼내야 되겠네요. 요거로 보죠. 뭐 그림으로 여기 보시면 아키노 총독이 1950년대에 한국 종군 기자로 참전을 했어요. 그 뒤에 신문 기사에 보면 여기 코리아 뭐 서울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6.25 전쟁을 참전시켜 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로 친한 느낌을 준 지폐 그런 것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써먹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도에 정주영 회장께서 사우디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 차관을 받으려고.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네, 돈을 빌리러 사우디에 갔는데 배 공장을 만들 거예요. 배 공장. 네. 그래서 이 사우디에서 뭐라 그랬냐면 배 만든 실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근데 무슨 놈의 돈을 빌리러 왔습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이 돈을 탁 보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1400년대 임진을 안 할 때 우리나라는 거북선을 만들었다니까 이야.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을 그때 당시 7억을 빌려줬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한 세계 주화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재밌는 돈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돈도 많구나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러면 지폐부터 내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평창 올림픽 돈 있을 거예요. 이게 96만 장만 만들었고 최초로 2,000원짜리 돈이에요. 이 돈이 평창 올림픽에 한 장짜리, 두 장짜리 돈이에요. 이런 지폐도 있고요. 이거 2,000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한 번밖에 발행이 안 됐는데 96만 장 정도 발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요 2,000원짜리는 발행할 때 8,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수집가사에서는 한 2만 한 5, 6천 원 정도 해요. 한 장에. 20장짜리 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금액에 따라 다 다르지만 번호에 따라, 그러니까 번호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런 돈 보이세요? 번호를 한번 찍어 봤으세요. 번호가 뭐예요? 앞에 영어가 BB 돼 있고 1, 2, 3, 4, 5, 6, 7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알파벳은 사실 뭐 그렇게 큰 AAA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한데 1, 2, 3, 4, 5, 6, 7 스트레이트예요. 이렇게 발견이 되면 가치가 높습니다. 이 10,000원인데 뭐 화폐 그냥 상해 가격으로는 한 30만 원대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돈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렇게 99999 연결된 번호도 있죠. 이게 이제 화폐 수집가들 내에서는 솔리드라는 돈이에요. 번호가 똑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귀하고요. 아까 전에 스트레이트 번호를 보내줬는데 요건 이제 디센딩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654321 이런 돈, 이런 것들은 다 귀한 돈이라서 번호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퀴즈 한번 내고 싶은데 이 돈 중에 특별한 게 뭐가 눈에 보이나요? 아까도 번호를 약간 강조하셨는데 이 번호와 관련된 특별한 점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는 번호가 아니고 여기 혹시 요거 보이세요? 별이 보이세요? 네. 숫자 옆에 작은 별 하나가 네, 이게 들어가요. 원래 알파벳이 들어가야 되는데 별이 있어요. 이 돈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화폐를 발행을 하다 보면 잘못 찍으면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에러가 났으니까. 근데 그 폐기 처분을 100장을 했으면 100장을 찍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별을 넣어서 적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돈을 스타노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돈을 비싼 돈을 보여주네요. 여기 LA라고 되어 있습니까? LA 9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화폐가 잘못 찍으면 폐기 처분을 해요. 근데 그 폐기 처분한 만큼 돈을 찍어야 되는데 LA라고 씁니다. 시작을 LA라고 해요. 옛날 옛날 돈은 차로 시작을 해. 차. 가나다라 할 때 차. 한글로 시작하고. 네, 한글로 된 거는 차로 시작을 하고 영어로는 LA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충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500만 원이죠. 이 돈이 5천 원짜리가 1000장이니까 500만 원이에요. 네, 500만 원. 근데 이게 지난번 뭐 서울의 화폐상에서 800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현재 쓰는 돈인데 이런 보충권들이 있고요. 그다음 주화가 더 재밌는데 주화는 특이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주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재밌는 주화가 있어요. 혹시 여기 글자가 보입니까? 이 수푼이지만 돈이에요. 이 수푼이지만 이 5프랑짜리 돈이에요. 요거는 10프랑입니다. 보이죠? 요거는 2004년도에 콩고에서 나온 돈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돈인데 그러면 뭐 특이한 주화가 아니겠죠? 한번 볼까요? 뭐가 특이한지. 돈이 움직이네요? 움직입니까 돈이? 네. 요거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하고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똑같네요. 똑같죠? 나침판하고. 나침판 주화예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름 모양이 같은 모양인데 이 새돈이라서 제가 만지는 않지만 메카를 향하게 돼 있어요. 메카 방향을. 이슬람의 성지라고. 네, 성지라는 메카를 향하게 돼 있는데 요것도 재밌는 사건을 제가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저 친구가 무역을 하는 친구인데 여기를 왔다 이 돈을 번 거예요. 이거를 꼭 구해달라는 거예요. 2,500개가 발행됐는데 어렵게 구해줬어요. 그때 당시 한 30만 원 준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리고 이거를 이슬람 바이어한테 선물을 줬더니 이슬람 바이어가 엉엉 울면서 왜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가 최고예요. 왜 절하잖아요. 네. 일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절한다니까요. 이걸 줬다고 엉엉 울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줬냐고. 그러니까 걔는 영업을 하면서 이거 하나로 그 바이어하고는 뭐 최고의 고객이 됐잖아요. 전 세계 2,500개밖에 없는 건데. 딱 2,500개 중에 딱 하나를 지금 그렇죠. 들고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있네요. 여기 혹시 숫자가 혹시 보이나 모르겠네요. 돈 속에 숫자가 보이나요? 이쪽에는 지금 제 눈에는 16, 18도 보이는데 온도계예요. 옆에는 61, 57, 61이 보이네요. 요거는 화씨 온도계. 돈인데 온도계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더니 뭐 영상 그런 거 얘기하는데 장난감 같은. 장난감 같죠? 이것도 돈이에요. 이 자체가 돈인가요? 한번 볼까요? 이거 더스베이다죠, 그죠? 스타워즈의 돈입니다. 더스베이다 인물을 넣고요. 요거는 뭐 저 영화는 봤지만 이 비행선을 뭐라고 이름한 게 있던데 또 이런 돈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현존하는 돈 중에 가장 큰 돈이에요. 이게 그냥 재미로 주사위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게임하는 말판 게임입니다. 그 돈이에요, 현재. 또 재밌는 돈 여기 있어요. 요 치타 혹시 보이세요? 그 위에 치타? 돈 속에 치타 얼굴이 들었는데 그 옆에 병이 하나 보일 거예요. DNA도 있고. 네. 이건 치타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치타의 유전자가. 네. 진짜 유전자. 예. 여기 혹시 바이블이라는 주화가 있나요? 보이나요? 바이블 속에 까만 네모난 게 하나 보이지 않나요? 네. 그게 나노칩이에요. 성경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우측에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책자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나노칩이 들어가 있는 주화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념주화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주화는 1975년도 100원짜리 유관순 열사가 들어가 있는 100원짜리 주화가 최초의 기념주화예요. 근데 사실 그 먼저 기념주화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도에 북한에서 금화를 만든다니까 북한보다 먼저 금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몰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돈은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오셨으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 돼서 노란 거 있고 하얀 게 있는데 이게 금으로 된 거예요. 금 6개, 은 6개. 그 이름이 대한민국 영광사라는 돈이에요. 얼마 전 경매에 3,800만 원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주화예요. 여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 얼굴도 있고요.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금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이런 뭐 재밌는 게 있는데 하도 많아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네요. 언제 뭐 된다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설명을 쫙 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수집품들을 수집하는 도중에 생겼던 뭐 재미난 일화라던가 뭐 인상 깊었던 일이 몇 가지 있으면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 생겼던 일인데 재미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돈이라는 게 꼭 쓰는 것만 아니고 선물용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우리 아들이 2009년도에 중국을 가게 됐어요. 영주시의 그 학생들 대표로 10여 명이 중국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남겨놓고 한국적인 거로. 영주에서 일주일 남겨놓고 10,000원짜리 선물을 어디서 사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요 돈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이 안에 1원부터 500원이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동전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네. 1원짜리 5원짜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태어났을 때에는 제가 없었죠? 네. 자, 1991년도 이후에는 1원, 5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09년도 돈이에요. 2009년도에 1원짜리, 5원짜리 돈이 있어요. 물론 2009년도에 그 해의 돈인데 새 돈이에요. 이렇게 모아서 팔아요. 한국은행에서. 단지 5만 개를 팔아요. 근데 이게 다 하면 얼마예요? 666원이죠? 네. 근데 팔 때 한 7,000원 정도에 팔아요. 어, 한 사람당 2개씩밖에 안 팔아요. 그것도 미리 선착순으로 팔게 되는데 요거를 중국에 보내서 선물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이게 한국의 돈이고 이런 선물이 있으니까 네가 설명 잘하고 와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선물을 하고 좋았다고 끝났어요. 근데 2010년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갔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에 재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작년에 같은 친구들은 다 와서 선물 교환이 있으니 10,000원짜리 선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시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방문하는 애들 명단을 좀 주라. 그래서 왜 달래? 선물을 줄 게 있으니까 무조건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든 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요것도 선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1994402라고 돼 있죠? 우리 큰아들인데 1994년 4월 2일생이에요. 딱 연도하고 다 생일이 똑같은 거예요. 요 돈 그 중국 학생들의 생일 번호 요 돈을 구해서 여기다 넣고 요 밑에는 여기는 지금 어몽길이가 2011년도에 여기 방문했을 때 제가 우리 아들 사인 받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때 당시는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소스서원 방문해서 단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여기다 넣고 사진을 넣고 행운의 $2를 넣어서 선물을 줘서 한 장씩 다 가서 선물 교환을 했더니 그중에 여학생이 우리 아들한테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안 왔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돈도 가져가야 된다고 우리 가서 중국 가서 줘야 된다고 너무 좋아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하는 아까 85억 원짜리 돈이 있죠. 네. 그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돈이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고 싶은데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제가 계속 넣었어요. 5개를 살라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저를 보고 수집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 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된다, 어떻게 안 된다 그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그래서 통 안 돼서 마지막 날 제가 우리 여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동생한테 야 네가 좀 신청해봐라. 그런데 한 개가 떨렁대서 이게 제가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1,565불 정도에 제가 신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한 3, 4천 불, 4천 불 가까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돈이 너무너무 이뻐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아주 어렵게 구했던 그런 거예요. 어쩌면 제일 소중한 주화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수집가라는 선생님이 가진 이런 일에서 보람이라든가 이 일이 가진 의미 이런 것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쉬우면서 어려운 거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서 강의를 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뭐 술 모으는 것, 담배 모으는 것, 카메라 모으는 것, 핸드폰 모으는 것 많이 보셨는데 여러 가지 모으는 게 더 많은 것도 있어요. 네,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도 한 5,000편 DVD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았을 때 나중에 처치곤란이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동안은 모았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취미 생활을 꼭 하세요. 꼭 이게 아니라 음악 감상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매니큐어 화장품 모은다거나 이런 거를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모았지만 크게 나한테 경제성으로는 도움은 안 돼요.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근데 화폐는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경제성이나 도움이 돼요. 제가 그래 돈 얘기 가치를 얘기해 줬죠. 네. 실제 똑같은 돈이지만 비싸게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금하듯이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취미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 계약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우리나라의 옛날 것부터 모았잖아요. 그걸 제가 잘 보존해서 남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니까 재밌어 없어요? 재밌어요. 과정에 하나하나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 과정들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최고의 머리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물론 나오죠. 그러나 그때 당시로는 최고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의 거를 보고 모방을 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아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혹시 이런 데 뜻이 있어서 온다면 어떻게 모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나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꼭 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게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쌀하고 보리예요. 이게 뭐냐면 쌀하고 보리가 다 익은 건데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잘했던 학생도 있고 못했던 학생도 있고 또 가난한 학생도 있고 부자 학생도 있고 다 각양각약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변화가 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평생 가난하지는 못하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계속 공부를 잘할 수도 없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짜 학생이 10등 이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터다 보면은 변화가 돼서 지금의 환경보다는 100% 변할 수도 있어요. 자, 그 학생들이 잘 돼가지고 시건방 지수가 있어요.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 돈이 없었는데 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남들이 막 추앙을 해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막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쌀값하고 보리쌀값 어느 게 비쌀까요? 쌀값이 훨씬 비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쌀값이 보리쌀값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까 전에 설명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하면은 수량이 적고 기하면은 비싸다 그랬는데 보리가 잘 없어요. 생산도 잘하고 없는데도 싼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쌀은 어떻게 돼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돼요. 숙이죠. 네. 보리는 빳빳하게 들고 있죠. 예,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쳐들어요. 여러분들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뻗쩍 쳐들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한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꼭 요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머릿속에 쌀하고 보리.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됐기를 연한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아쉽지만 할 얘기도 많고 남아 있는 게 많겠지만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학교에 갖다 주세요. 내가 이제 끝나는 마당에 아주 비싼 거는 못 보여줬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원래 뭐 보여줄게요. 하나. 이게 아주 비싼 금액의 금합니다. 네, 잘 보여주지 않았던 걸 선생님한테는 보여드릴 건데 혹시 보시고 싶으세요? 아, 네. 이게 그렇게 비싼 건가요? 네. 제가 아끼는 건데 한번 보실래요? 네.